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보며 희망을 잃고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기성세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유동성과 맞물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 가격도 정말 미친 듯이 따라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올라가는 전세값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고 은행 창구에 돈을 빌리기 위해 상담을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자제품을 지원하거나 역월세로 월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전세값으로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집주인들의 한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전세가 하락은 앞으로 더 큰 폭탄이 되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집값 폭락으로 지금도 영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전세가 하락, 역전세가 왜 무서운지와 대한민국 아파트를 대표하는 강남 역전세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 분위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 즉 역전세가 왜 더 문제일까요?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뜻합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질 때 부자를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똘똘한 한 채의 유혹에 빠져 묻지마 추격 매수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는 진리,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전문가들 얘기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통해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무리해서 영끌 매수한 사람들도 있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21년도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전세가를 최고가로 맞추고 갭 투자한 집주인이 다가오는 23년도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되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시세 15억 원인 아파트를 전세 최고가 10억 5천만 원에 맞춰서 4억 5천을 주고 매수했는데 집값이 하락해 현재 매매가가 10억으로 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전세 시세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10억이 매매가일 경우 전세가는 보통 6억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4억 5천만 원 가량의 마이너스 금액, 역전세 금액을 채워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본으로 마이너스를 메꾸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유 현금 몇억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물론 뉴스에 현금 부자가 많다는 기사를 접하지만 여유 현금 5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 저는 실제로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못 본 거라는 반박시 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은행 대출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후순위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 대출은 일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매각입니다. 1, 2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세입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10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하락장이고 거래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매나 급급매가 아니면 이 또한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살고 있는 다른 집을 팔거나 임대인이 손해를 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어느 지역이든 급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매각이 될 경우 임대인은 경매를 피할 수 있기에 한숨을 돌리겠지만 추가 손실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본인이 처음에 매수했던 투자금 4억 5천만 원은 연기처럼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위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물건은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역전세의 과정입니다. 역전세 때 집주인이 영끌의 눈물을 흘리며 겪게 되는 역전세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강남 아파트의 역전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많은 지역 중 강남의 역전세를 알아볼까요?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고 시장을 이끄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상승과 하락이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강남의 역전세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남의 역전세 건수는 서초구 716건, 강남구 699건, 송파구 902건, 총 2317건의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파트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이 아파트 30평대 전세 최고가 거래는 21년 10월에 계약한 24억 원입니다. 이 집은 38억 4,500만 원으로 매매가 되었고 전세와 매매 금액 차이, 즉 갭금액을 14억 4,5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이 단지가 23년 1월에 전세가 11억 9천만 원으로 계약돼 최고가 대비 무려 12억 1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50%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이 집의 만기는 23년 10월에 돌아옵니다. 보통 3개월 전에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 현재 5개월 정도 남은 셈입니다. 네이버 동일평형 기준 전세 최저가는 현재 12억 원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 내에 이곳의 집주인은 현금으로 12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1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결국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에 손해를 많이 감수하고 매각을 하거나 다달이 현금을 제공하는 여걸세를 제한해서 세입자를 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에서 30평대 전세가가 20억 원이 넘게 계약한 집만 21년도에만 25건입니다. 다른 평형대 물건과 10억 후반의 전세 계약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역전세 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곳 한 단지로만 역전세를 논하는 건 섣부르다고요? 그럼 이번엔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렉스 아파트의 역전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30평대 최고가 전세 거래는 22년 9월에 계약한 19억 원입니다. 이 집은 31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고 전세와 매매가 차이, 갭 금액은 12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이 단지는 23년 2월에 전세가 10억 8천만 원에 계약돼 최고가 전세 대비 8억 2천만 원이 빠졌고 하락률은 43%입니다. 네이버 동일평형 기준 현재 전세 최저가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역전세 금액이 8억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곡렉스 단지에서 30평대 전세가가 15억 원이 넘게 계약한 집이 21년도에만 34건입니다. 다른 평형대 물건과 10억 초반의 전세 계약까지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더 많은 역전세 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강남의 일부 단지의 예를 들었지만 이 역전세 상황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른 지역들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전세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며 아파트 매매가 하락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 매물들이 계속 급매로 나오게 될 것이고 고금리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 영상이 늘어나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해를 시작으로 강남에 유례 없이 많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도 강남에 13,000세대가 공급 예정이라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많은 공급에 전세가가 낮아져 강남의 역전세는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도 낮추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세를 부추길 복병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인데요. 역전세 분위기가 심해지면 2년을 살고 2년 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추가 만기 2년을 채우지 않고 불안감에 전세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게 되면 바로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시장에 역전세 매물을 공급하게 되고 시너지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어 역전세와 급급매 매물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올해 역전세가 매매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역전세 물건들이 급매로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급매물을 받아주는 거래량은 어떠한지, 또 얼마의 급매가로 거래되는지만 우리는 보고 학습하면 됩니다. 올해는 미분양, 건설사 부도, 역전세 쇼크가 집값의 하락 깊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나 다른 경제 상황과 기타 요건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하락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 얘기에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은 돈이 많은 부자가 많기 때문에 역전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끄떡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역전세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부동산 시장의 신드롬이었던 부동산 상승장과 정부 규제, 많은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만들어 외쳤던 똘똘한 한 채, 신기루 환상에 빠진 분들에게 역전세의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희망이 있는, 즉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과연 그런 날은 언제 오게 될까요? 바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저 꿀삼촌 영끌의 눈물TV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언제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